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 작가님이 안 계시고 홍 작가님이 안 계시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 작가님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 아, 그래서 그런 홍 거였어요? 작가가 있는 곳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아, 몰아가기 좋다. 유사 호스트 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뭐야? 네? 다시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주도에서 저기 이영만리에서 물을 건너서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오랜만에 출연하신 두둥실님. 오늘은 두둥실인가요? 두백수인가요? 두사가신가요? 두백수로 하죠. 네. 예. 두백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1년 만인 것 같아요. 딱 작년 이맘때쯤 네, 맞아요. 아, 1년이나 됐어요? 음. 진짜? 우리 저 두백수님은 제주도에서 요상한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커플 지옥, 솔로 천국. 그거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잘 안 되고 있어서 놀러 왔죠. 지금 손님이 없어서 손님 있으면 못 올 텐데 손님이 없는 덕에 이번에 지난 여름에 한 일주일 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는 커플만 지옥이 아니고요. 솔로도 지옥입니다. 그 숙소로서의 의미가 없잖아. 아니, 왜냐하면 그 되게 절절한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아. 방에 혼자 있으니까. 아, 그치. 거기가 자기 그 렌트카가 없으면 네. 사실 좀 딱히 어디 나가기가 좀 애매한 예. 그렇잖아요. 지옥이란 건 사실 농담이고.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뭐 저기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저는 이제 아무 감각이 없지만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 마을 안에 골목길 돌담만 봐도 사실 좋잖아요. 맞아, 설레요. 그 돌담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다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귀찮은 분은 못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거는 뭐 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안 오시면 되고.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아니, 여러분? 장사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라고. 아, 농담이고 저 혼자 있어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이제 방이 4개예요. 4개인데 저 빼고 다 여자분이셨는데 그 되게 행동을 조신해지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어땠길래? 원래도 조신한 사람인데 더 조신해지더라고요. 되게. 거의 뭐야, 시집살이 그런 거예요? 아, 조용히 제가 그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보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많고요. 그쵸. 이게 오늘 주제에서 이제 나올 얘기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 기간 이렇게 좀 긴 기간 오시는 분은 저도 이제 의외의 소비 대상이긴 한데 퇴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 보름씩 한 달씩 있는 분들. 이거를 의외라고 생각하신 자체가 여러분이 너무 프리랜서에 오래 물들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할 때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분들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잘못한 게 그런 분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마저도 제주도에 그렇게 올 경제적 여건도 안 그렇죠. 되는 거나 아니면 그 단계를 넘으면 굳이 여기 안 와도 될 만큼의 이제 여건이 중간이 갖춰지거나. 없구나. 아, 서울역에서 써도 쓰시는 분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 그때 저기 박 박사님은 와서 아주 조신하게 네, 그렇습니다. 있다가 가셨죠. 네. 몸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쓰면서. 여러분 혼자 가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제주도 판포리 레시템플 많이 가주세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지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 차만 살짝 근데 걷는 것도 괜찮은 게 그 동네가 그때 나도 벌써 간 지가 지어지기 전이었지만 1년 전이지만 주변에 카페나 이런 게 의외로 걸어가다 보면 의외로 쏠쏠하게 꽤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뭐지? 새로운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네, 좋아요. 저도 그 뭐지? 카페 가서 요즘 이렇게 책도 보고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홍보에 뭔가 말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1년 전이랑 갔으면, 조금 다르신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저희 가서 저기 우리 두백수님의 어깨를 처진 어깨를 두백수님 지금 퇴사자로 왔어요 여기. 그냥 겨울에 문 닫고 아프리카나 놀러 가려고요. 안 되면. 진짜로요? 아니면 아프리카 갈 수도 있고. 그 아프리카는 어떤 그 영화에 동남아 갈 수도 있고. 유튜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프리카. 아니 가서 그냥 저기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 장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꾸준 그게 없구만. 자,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모션의 제휴 뭐야 국내 최고 모션의 제휴 조건이 있죠. 프로조이 제휴를 하고 있어요. 국민카드, 마스터카드 또 뭐죠? 농협카드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를 못 외워가지고 어쨌든 호텔스닷컴 저기 레이지 템플엔 연락이 없나요? 뭐 그럴 규모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귀찮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사장님 장사하세요. 우리 사장님이 그렇지, 뭐 장사할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으셔. 네. 어쨌든 그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 할 얘기는 영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사실 저희한테 요런 영화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영화 저 영화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1시간 분량이 안 나올 만한 영화 딱히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1시간은 안 나오는데 할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요렇게 할 만하면 하면 좋겠는데 언제 하지 뭐 이랬던 영화들을 오늘에 모여서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 마침 우리 두백수님도 올라오셨고 상경하시는 김에 네, 그리고 박 박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우리 저희 셋이 나름 영화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전공자들을 셋을 모아놓고 그 우리 아날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대본으로 정제하지 말고 좀 날 어떤 걸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좀 힘든 영화들을 보여주고 독을 바짝 오르게 한 다음에 저 잊을 수 없어요. 저 이번에 이거 하려고 저희 4명 단톡방 따로 팠잖아요. 네. 그래서 박 박사님이 좋은 영화 좀 보자면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할 영화가 누군가에겐 좋은 영화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정제되지 않은 바짝 도고른 영화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들려드리고자 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본이 없어요. 네. 저희 아날람 최초입니다. 대본이 아예 순서도 없습니다. 없고 대본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모였어요. 망할 수도 있는데 몰라. 일단 우리 지금 박 박사 좀 눈빛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거든요. 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네. 남 험담하지 말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 나쁜 거 보고 화를 내고 있으니 그거는 절규로 느껴졌어, 진짜. 그런데 물론 이 영화들 보고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이제 즐겁게 웃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나쁜 거 보고 나쁜 얘기해서 누구 남 화나게 하는 이런 거를 또 해야 되나 싶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영화들의 감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구나 하고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듣다가 좋게 보는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뭐 화나는 거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듣보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큰 힘이 두지 마시고 네. 이런 나쁜 놈들도 있구나 정도로 듣고 넘어가시면 이런 될것 감상평도 있을 수 네.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첫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 네. 리틀 포레스트부터. 한국 편이죠. 그러니까 일본 편이 아니라 네. 일본 원래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에 할 영화는 모두 한국 영화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모두 2018년에 개봉한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일본 원작이 있거나 네. 하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일본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어떤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리틀 포레스트는 올해 개봉했고 감독님은 임순례 감독님, 출연은 김태리, 유준열, 문소리 배우가, 진기주 진기주 씨도. 배우도 네. 수고했어요. 저희는 사실 영화 얘기할 때 스토리 얘기는 됐습니다. 네. 그냥 바로 영화 얘기로. 네. 자, 이 영화 이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 의외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많이 했어요. 네, 평도 꽤 좋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는 별 정보 없이 봤는데 저도요. 찾아보니까 반응도 생각보다 되게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영화들 중에서 네. 그래도 거의 손익분기점의 2배 가까운 관객수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로만 보면은 사람들 수에 말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제작비가 15억이에요, 영화가. 예. 손익분기점이 80만인데 관객수가 150만이 들었어요. 잘 됐네. 네, 그지. 잘된 영화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20대 여성 관객들에게 특히나 많은 네. 호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나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포맷인데 이쪽 힐링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 힐링물, 먹방, 예. 그리고 농촌 귀향,
뭐 약간 요런 소재로 귀촌 이제 귀향, 그쵸? 귀농? 귀농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뭐 귀촌 판타지일 수도 있고요. 귀촌 판타지. 달라요. 귀촌 호린의 민박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역시 제주도에서 진짜 오신 큰 분이라 차이가 없어요. 날카로우셔. 사실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서는 두백수님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시골 생활을 해서 자리 잡으신 분이니까. 아, 그렇네요. 이게 약간 시골 생활이라고 딱 말을 정의하기가 조금 힘든 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영화보다도 더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영화는 지금 케이블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 콘텐츠 없는 방송에서 계속 끊임없이 재방송해주고 있는 전원일기가 있죠. 맞아요. 저 그거 가끔 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시골 그쵸. 생활이고 그게 사실 정말 힐링 어떤 미디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귀촌 아니고 그냥 촌에 사는 사람들 얘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귀촌인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거기에도.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효린의 민박에는 효리가 있는 거고 이제 리틀 포레스트에는 김태리 씨가 김태리가 있는 거죠? 있고 거기서 해먹는 맛있는 현대적인 음식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예, 뭐 일단 그 비주얼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원일기는 어쨌든 간에 요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맞지도 않는 포맷이고 일단 주된 그 비주얼이 학을 때는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이 싫어하는 틀딱이라고 표현하는 시어머니의 증조 시어머니 같이 그죠. 있는 시월드와 뭐 아재와 할재와 뭐 시할머니도 거기다가 있고 막 그건 뭐 심지어 시동생의 예, 화면 비율도 4대 3이에요. 맞아. 거기에 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젊게 예.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좀 이제 젊고 예쁜 비주얼로 그런 음식들과 뭐 멋과 맛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화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 감독님이 임순례 감독님이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 임순례 감독님의 영화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마다 왜 이럴까 이런 약간 이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그 약간 권 환타지랄까? 그런 게 있어 이분의 영화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외부를 적으로 상정한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나의 외부에 그 내가 타파해야 될 적, 그게 뭐 우생수에서는 남자였고 내 발목 잡는 남자, 그리고 뭐 제보자들에서는 그 황우석 교수로 짐작되어지는 어떤 악의 제국 같은 사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메디컬 빌런. 메디컬 빌런, 그러다 보니까 그 보도 준칙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 PD의 거가 너무 정의롭고 아름답게 나오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했고, 거기에 또 하나 그 남쪽으로 튀어를 봐도 저기 시골까지 쳐들어와서 개발하려는 지방 토호와 네. 막 그걸 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투쟁 서사인데 보통 이제 전 리틀 포레스트 나오기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런 류의 권 환타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이제 피곤해지면 환경 쪽으로 가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환경 뭐인데 아니나 다를까 리틀 포레스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드디어 환경, 네. 힐링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분을 비꼰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서사로 이런 어떤 필모들이든 어떤 그 사상적 경향성이든 이렇게 쌓더라고. 다음에 행보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마침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거와의 차이점을 보면 일본 편을 저는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편이 조금 도드라진 거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다만 뭐가 있냐면 홍보자료에서 사람들이 이제 평에서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왜 관계에 더 신경 썼다 그러잖아요. 네. 주인공들끼리 네. 끼리끼리 또 엄마와의 관계. 그러니까 일본 것도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관계가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갈등 정도로 그냥 살짝 이렇게 버무려 놓는 정도에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정. 이 그쵸, 사람이 설정. 이런 상황이다. 끝.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보면은 혜원으로 나오는 김태리 배우가 네. 혜원이죠. 네. 어쨌든 혜원이 서울에서 배가 고파서 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뭔가를 하다가 힘들어서 왔다는 설정은 똑같은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서울에 가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른 내가 좀 나랑 맞지 않는 곳에 가서 맞지 않는 옷을 입다 보니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묘사하는 방식이 좀 더 직접적인 거예요. 한국 편이. 편의점에 진상 아저씨가 굳이 와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근데 그런 묘사가 일본 편이 좀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죠. 왜냐면 만약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약간 비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쁜 것만 채집할 거면 서울에서 편의점 하는데 진상 아저씨가 나한테 뭐 이렇게 막 막대한다, 뭐 성추행한다 싶으면 서울에서 사는데 동네 이장 아저씨가 문 열고 들어와서 처녀 혼자 사는 시골에서 사는데. 시골에 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또 채집할 수 있거든. 그 시골의 약간 호러스러움을. 실제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사는데 그것이 너무 안 좋아서. 마치 뭐냐면
원작에서는 나랑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정도에서 끝냈는데 이건 마치 도시 버스스 농촌. 예. 농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농촌 환타지라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귀농 환타지. 농촌 환타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농촌 환타지를 환타지죠. 적극적으로 구현을 했죠. 사실은 네. 아마 제작진들도 그걸 의식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예뻐야 되니까 그림이. 그죠? 예뻐야 되니까 일단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삼청동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깜짝 이미 놀랐어요. 예, 돼 20년 있죠. 전에 이미 저런 예. 인테리어를. 약간 북유럽 스타일이 네. 가미된 그런 것도 그렇고 해먹는 그 음식들이나 플레이팅이나 네, 전부 다 이제 일부러 팬시하게 불어 팬시하게 네. 만든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채집을 한 거는 시골도 똑같이 채집을 했죠. 다 차이가 있다면 도시에서의 안 좋은 것들을 채집하고 시골에서는 좋은 것만 채집을 했죠. 이런 그죠. 면에서 적극적으로 판타지를 구현했다는 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고 사실은 판타지이다 아니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판타지라서 나쁘다 뭐 이런 건 예, 아니잖아. 판타지성이 있어도 그 안에서 뭐 삶의 진실이나 뭐 진실이나 뭐 어떤 교훈이나 뭐 하여튼 뭐 좋은 걸 찾아내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많으니까. 근데 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판타지스러운 표현 방식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뎁스나 뭐 어떤 뭐 주인공의 뭐 깊이 있는 성장 이런 거를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냥 한철 좋은 시절 시골에도 보내고 집에 갔어요. 라고 하는 솔직히 말 좀 심하게 말하면 휴가 예능물 보고 끝난 것 같은 느낌? 그게 뭐 1년이 이제 기간이 그 안에서 주인공 회원이 1년 정도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안정환 씨가 아들 데리고 한 이틀 쉬다 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랑 나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거 보고 힐링하는 거야 뭐 똑같은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거 보고 좋게 2시간 동안 극장에서 예쁜 그림을 보고 이제 눈이 이제 호강했다. 호강했고 뭐 이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힐링이라기보다는 레스트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그걸 이제 힐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쉬어야 힐이 그쵸. 되는 그걸 거니까. 또 힐링으로 느낄 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 부분이 예. 갸우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 중에서 적극적 귀농을 하고 계시는 네. 두백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냐 이거죠. 그게 뭐 그걸 보면서 제가 사는 것과 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들진 않고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감정적으로 어쨌든 먼저 들고 생각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고 전 뭐 더 크게 와닿았던 거는 그 훨씬 전에 이제 리트 포레스트 일본판을 먼저 봤었고 이게 한국판이 개봉했을 때 그냥 궁금해서 봤어요. 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본 게 아니라 그 전에 네. 봤는데 일단 그거 두 개가 너무 부딪히니까 제 그걸 느끼기에는 그게 없었고 그리고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서 어쩌면 저랑 이렇게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게 일본판엔 그런 사전 그 구차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같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떤 사연이 있었나 보다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냐를 계속 끌고 가는 건데 한국판에서는 그게 계속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죠. 네. 서울의 장면들과 서울에 만났던 친구들과 뭐 거기서 음식이 어쩌다는 둥 뭐 이렇게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뭐 정확한 대상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게 일본판이랑 이렇게 저랑 그거보다도 그게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내가 시골 살아봤는데 저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지조차도 없이 이미 거기서부터 끝났다. 그리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야죠. 이건 어디까지나 판타지를 추구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 그거를 해주려고 만든 영화인 건 이해하니까 그걸 가지고 야 저 집이 저렇게 이쁜데 말이 되냐 뭐 이런 거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뭐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요리할 때 그 쓰는 난로가 있죠. 네. 근데 그 난로에 나무 떼서 이렇게 하는 거를 화덕난로? 굳이 제가 얘기해보자면 그걸 제가 이렇게 1년을 살아봤는데 전혀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그게 낭만적이려면은 그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나무를 사와서 잘 말라서 잘 이렇게 짜게져 있는 걸 쓰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살 수 좋은 있지만 땔감을 사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와서 그걸 말려서 말리고. 쪼개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루 종일 나무 구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한 게 힘든 걸 둘째치고 저나무가 떨어지면 또 어디서 구해와야 되나. 근데 마지막 땔감. 그죠. 그런 거를 근데 이 영화에 굳이 대입해서 해봤자 의미가 없고 뭐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그런 걸 궁금하면 전원일기를 보는 게 차라리 낫고요. 네. 제가 물은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영화 자체는 크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그 평이 좋았던 20대 여성분들이 힐링을 찾는다는 어떤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영화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네. 왜냐 그럼 제가 이제 나이 먹은 아저씨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찾는 저 힐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 영화를 보면서 얻었던 힐링은 도대체 어떤 감정인가가 왜냐하면 그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굳이 뭐 분석해서 까고 뭐 이럴 것도 없고 왜냐 그러면 전 이제 영화계에서 멀어진 지 좀 됐고 전 와, 그저 발 빼시는 거 말하죠. 시골에 사는 백수 아저씨기 와.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견 개인적인 그 여기 지금 공견인 거 누가 있어? 다 어디까지나 사견이지. 뭐 이렇게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한다면은 우선 그런 말씀을 이제 해놓고 그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말이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한국과 일본이 서로 채집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이다라는 거 일본은 네. 일본에선 도시 생활이 나한테는 좀 안 맞았어. 근데 이제 한국판은 도시와 농촌의 어떤 적대적인 구도가 살짝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임순애 감독이 이제 청춘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른들이 보기에 제 생각엔 그 중년 감성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도시는 안 좋고 개발 담론은 안 좋고 삭막한 도시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경쟁 그렇지. 끝에 상처받고 어. 거기서 뚫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나밖에 그래서 없고. 네. 도시 안 좋고 하니까 귀농 뭐 이런 환타지인데 뭐 이제 사실 그러니까 굳이 왜 그걸 넣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영화는 크게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이 일군의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기만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만적인 농촌 환타지다라고 하고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이게 왜 기만이냐. 내 감성은 진짜다. 난 이걸 보고 진짜로 힐링 받았다. 그럼 내 감성이 거짓이란 얘기냐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싸워요. 실제로. 이 영화에 달린 댓글에 찬반 양론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느낀 감상이 실제 하는데 너는 그걸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느냐라는데 우리가 그럼 이 부분을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힐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짜 힐링이다라고 매도를 해버리면 네. 그럼 내가 지금 뭘 모르고선 이걸 힐링으로 속고 있다는 소리야? 그치?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화가 나지, 당연히. 네, 당연히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가짜일 리는 없고 당연히 가짜일 리가 없지.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가짜일 리는 없으나 다만 그런 거죠. 이런 종류의 힐링이라고 하는 게 뭐 원작을 제가 안타깝게도 못 봤어요. 원작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한다 전 그래서 한 편 봤어요. 결국. 네네. 근데 관심이 없으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아마도 도시가 여기 나랑 맞지 않았다 때문에 농촌으로 갔고 여기 생활이 의외로 나랑 잘 맞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의도대로 자기와 잘 맞는 삶을 꾸역꾸역 하루하루 꾸려 나가면서 그렇게 적응해가는 요 과정 자체가 아마 힐링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원작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아무래도 그 20대가 사회생활 했을 때 당연히 부딪히는 거 투성이인데 이 영화의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잖아. 네. 자기 컨트롤 여하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굉장히 성공적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는 쾌감이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도시로 다시 혜원이 김태리 씨가 연기한 혜원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뉘앙스는 이제 도시에서 받은 상처를 고향에 내려와서 시골에서 힐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서울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달라진 거는 이 영화상에서 달라진 건 서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혜원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네. 다시 씩씩하게 힘내서 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중에 대립구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왜곡된 거 아닌가? 캐릭터의 발전과 감독이 영화상에서 구현해놓은 농촌 대 도시의 대립 구도가 예.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위해서 잠깐의 누구나 다 그건 중년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약간 어리광도 부리고 때도 쓰고 그런 건 네. 누구한테나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일단 안 맞는 거고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좋게 보셨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젊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아재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수많은 맥락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야 저기까지 물이랑 전기가 들어오나 뭐 이런 거가 자꾸 영화를 보면 딴 생각이 든단 맞아요. 말이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 당장 저 집 보니까 쌀 살 돈도 없어가지고 부모가 쌀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1년을 지냈지. 어떻게 돈이 나왔지? 그래서 보니까 뭐 반지 하나 원룸에서 서울에서 지낸 것 같은데 그거 보증금 한 500에서 1000 빼가지고 그 돈으로 1년 버텼나? 뭐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 돈으로 버텼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다시 서울 가서 저 집 구할 돈을 어디서 또 났지?
예,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있고, 그지? 예, 요즘에 거기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랑 상관없고 판타지니까 영화랑 그러니까요. 상관없지만. 근데 우린 현실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몰입이 안 되는 네, 거야. 자꾸 빠져나오게 근데 만들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적절한 환타지를 유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가려내야 되는데 네. 아까 그 도시와의 대립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의 그 실제적인 장면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 현실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왜냐면은 일본판은 진짜 도시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예. 그 나레이션으로 그냥 난 잠깐 여기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네. 그리고 주구장창 그냥 농사 짓고 밥 해 먹고 먹고. 농사 짓고 밥 해 먹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네.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진짜로 그냥 마음 편하게 보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나영석 PD 예능 보는 것도 사실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맥락은 싹 있고 무인도든 섬이든 가서 그냥 삼시세끼 밥 해 먹는 거 본다고 다음 기회엔 뭐 해 먹지 하고서는 계속 그 생존 노동을 하잖아요. 네. 나영석 PD가 잘하는 게 바로 그 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거기 나온 셀럽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냥 시간이 맘만 없죠. 시간은 없구나. 그래도 우리보다는 쓸 수 있는 돈 그 시간 대비의 돈이라는 그 그렇죠. 영역을 보면 훨씬 우리보다 풍족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현실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선희 씨가 나보다 돈도 많은데 굳이 저기서 불을 떼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옆집 가서 뭐 얻어오고 이런 게. 그거를 적절하게 탈색시키기 때문에 그 나영석 씨가 하는 프로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부분의 탈색이 적어도 이 몇몇 계층의 사람들에겐 탈색이 안 된 거란 말이지. 예, 그게 그 아까 이제 임순례 감독이 청춘을 위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그 사실은 이 영화를 평가하는데 사실 뺏기가 힘든 게 네. 뭐 다른 지금 오늘 언급하려는 다른 영화들이 다 비슷해요. 음. 일단 편의점 알바, 택배, 뭐 저기 배달 그냥. 뭐 배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비정규직 혹은 알바를 하는 20대 청춘들 계급적으로 좀 하위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열폭을 그죠? 그런 공통점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선택이 달라지죠. 뭐 버닝의 경우는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와장창?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인랑은 이제 금밀이긴 하지만 네, 금밀이긴 하지만 그냥 와장창. 세계 자체가 그냥 많아요. 와장창. 세계의 와장창. 뭐 이런 식. 시작부터 와장창.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감독들이 대부분의 감독들이 청춘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 지금 20대, 30대 네. 세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그리는 방식이 보면 비정규직에서 막 이게 꼰대들한테 막대해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딘가로 가거나 무언가를 해요. 그런 것들을 힐링을 하든 전복을 하든 뭔가를 하려고 가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식으로 갔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얘기를 그의 계급적인 맥락을 이미 처음에 영화에 던졌잖아요. 네. 이 김태리 씨 회원은 열폭해서 내려간 거잖아. 남자친구는 공시에 붙고 난 떨어졌으니까 열폭해서 내려간 거란 말이야. 임용에 붙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 감정에 대한 해결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 네. 왜냐하면 그 감정이 해결이 돼야 자기 인생에 대한 해결 그 태도가 바뀌는 거고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실 열폭하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뭐 앞으로 또 생기든 아니면 뭐 내가 뭐 반성해서 좋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든 뭐 뭔가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없고 그냥 밥 해 먹고 농사 짓고 하다가 엄마가 왜 사라졌을까라는 얘기도 그냥 제가 볼 땐 살짝 뭉뚱그린 상태로 그래서 뭐 다 너를 농촌에 심어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는고서는 그래서 도대체 김태리 씨가 뭐가 바뀐 거지 싶은 회원이 생각이 뭐가 바뀐 거지? 예, 생활비가 떨어져 서울로 올라가는 건가 생각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됐다요 다 그냥 다시 월세 지옥으로. 네 다시 월세 지옥 아니, 그럴수록 시골에 있어야지. 네, 그 보면은 마지막 장면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오늘 쓸데없는 얘기가 되죠. 네, 오늘 쓸데없는 얘기 한 마지막에 날이에요. 보면은 그 한강이 보이는 옥탑방으로 근데 그게 대체 얼마입니까 그게? 요즘 서울에서 그런 옥탑방 옛날에 그 옥탑방이 아니에요. 비싸요. 그럼요. 거기 루프탑 바 해도 되는 자리죠. 네,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파티를 이렇게 돌리면 네. 월세 나오겠다. 저 최근에 서울에 지금 집 월세방 알아보게 구하려고 했죠.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없어요. 없고 비싸요.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 박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네. 드는 생각인데 이게 일본판이랑 가장 큰 차이는 일본판은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지?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그렇게 겨울, 봄. 그게 그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죠,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심지어 그 안에서도 그 계절마다 끊죠. 다 맞아요. 끊어놨어요. 끊어요. 근데 그게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형식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안 알아봤지만은 왜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 자체가 없어요. 그 영화 일본 영화에는 맞아요. 그렇게 길게 사계절을 끌고 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죠. 드라마가 근데 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끌고 가려고 그런 쓸데없는 그죠. 설정들을 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관심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드는 생각이 그걸 어쨌든 계절을 묶어서 하나의 극장에 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식 하면서.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설정들이 과연 그 지금 뭐 회원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되고 뭐 편의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머니가 네, 왜 어쨌고 떠나갔고 이런 저쨌고, 거를 네. 다 빼고 러닝타임을 더 줄여서 그것만 그대로 했다고 치면 만약에 150만 들었다고 하셨죠? 아까. 네. 그러면 과연 그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도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만약 150만 들었으면 그렇게 찍었어도 130만 원 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면은 이게 이상하게 터지면 200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잘 모르겠는 게요. 한국 관객들이 똑같이 찍었을 때 전 뭐 일본 거랑 똑같네 라고 저는 외면할 수도 있을 것 똑같지 같거든요. 않다고 해도 그런 거죠. 그 여기에서 그 기본적으로 설정을 넣은 드라마를 위해 넣은 설정이 서울에서 네. 고생했다. 음. 그 원작에도 엄마가 떠났다는 얘기는 있죠. 있어요. 예, 네. 엄마가 떠났는데 엄마의 사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왜 네. 엄마가 이제 그랬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삼각관계, 옛날 연애 관계 이런 것들이 싹 빠졌다고 해도 나는 이 영화를 즐기는데 저도 사실 좋게 봤어요. 이렇게 볼 때는 잘 봤어요. 아 좋다 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봤어요. 이 영화가 주는 어떤 효용감에 무슨 차이를 줄 수 있냐라는 없을 거야. 거예요. 저도 예. 없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 효용감 훨씬 더 높다고 나는 봐요. 일본판을 보면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굳이 삽입한 이 드라마적 설정이 원래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원래 의도 있잖아요. 예. 그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훼손까지는 아니어도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죠.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환타지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게 사실주의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붙잡는다고. 그죠. 영화가 이렇게 나눠서 마치 계속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네. 있죠. 쭉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봐주려다가도 갑자기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 기믹이 들어오면 들어가다 저거 빠져나오잖아요. 저 이케아네 갑자기 이렇게 놔도 내 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 혹시 좀 이케아. 비싼 건데 저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무슨 요즘 일본이나 환타지 소설이 이세계 이래 버렸으면 그렇죠. 모르겠는데 17차원의 한국입니다. 예, 라든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현실감이라 설정에서 이미 현실이라고 네, 발목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딱 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왜 옛날에 이제 이건 극단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 문제를 많이 드는 건데 김기덕 감독의 네. 대사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가 그 대사가 한국 말로 들을 때 네이티브가 들을 때 거치고 잘 안 붙는데 이게 영어 자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오겠는 거야. 심플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판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그 핍진성 있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의 그 현지인의 맥락을 모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것 같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좀 더 탈색이 된 거 그렇죠. 아닐까. 탈색이 예. 그럼 만약에 20대들에게는 네. 우리가 너무 늙어가지고 우리 네. 막 매달 뭐 카드비 뭐 가스비 뭐 관리비 뭐 내야 되고 이런 거에 쫓기는 우리가 보기에 그 너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왜 엄마들이 보기에 왜 여기서 이런 걸 입고 다녀 왜 이렇게 구겼었어 이런 것처럼 잔소리가 많은 아저씨 아줌마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고 20대에겐 오히려 그게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20대에겐 당연히 눈에 안 보일 것이다라고 예견한 감독님의 훌륭한 연출로 이 영화는 네. 충분히 어필된 게 아닌가. 그 말을 조금만 뒤집으면 사실 요즘 20대라고 해서 그렇게 나이브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20대가 이걸 좋게 봤다는 분들은 그걸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애써 안 보고 싶은 맞아요. 상태에서 그거를 이미 보는 마음의 상태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럴 수 거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애초에 그렇게 그런 부분적 탈색이죠. 선택적 네. 탈색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좋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그 일종의 그거를 좋게 본 20대들한테는 그들과는 잘 합의가 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제가 20대라면 우리 나보고 몰입하라고 그런 편의점 알바 이런 설정을 넣어서 오케이. 그런데 그 농촌으로 이렇게 가서 나와 비슷한 상황인 여자애가 갔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팍팍한 얘기 난 보고 싶지 않아. 좋은 것만 보여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좋은 영상들과 별다른 변별력이 없어지는 건 사실 맞죠. 이 영화 자체가 뭔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SNS적 감성을 담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이나 그렇죠. 인스타 정도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고 싶은 모습, 예쁜 모습만 보는 내 정말 현실은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감성. 감성. 그래서 저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386이나 그 이상 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데
있는데 저조차도 사실 386세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이죠. 네. 나를 포함한 이 지금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진들이 생각하는 청춘들이 도대체 왜 힘든가라는 게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힘들 거라고 짐작하는가. 그쵸. 요 두 가지가 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다가 의외의 포인트에서 풀렸어요. 어저께 마미손이라는 래퍼가 요즘 참고로 마미손이라고 하시는 분은 매드 클라운이라는 래퍼가 네. 쇼미더머니에 두 권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만 들으면 그분인 걸 매드 뻔히 클라운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꿋꿋이 아니다. 마미손이다. 모두가 맞다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마미손이다 장갑 받지 웃기면서. 마셔야지. 응. 그러다가 이분의 특기가 가사절기인데 네. 역시나 아니라다 가사를 절어서 통구이가 돼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통구이가 돼서 떨어진 걸 방송한 다음날 적용용 랩을 물론 이제 유머입니다. 유머로 네네. 적용용 랩을 냈어요. 소년 영상을 만화라고. 만들어서 새 재밌게. 신곡을 낸 거죠. 네. 신곡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낚여서 사실 마미손 얘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니고 네. 거기에 낚여서 쇼미더머니를 요번 걸 안 봤는데 쭉 봤어. 보는데 아예 다들 잘해. 근데 이제 이 뭔가 다 투머치하잖아요. 일단 쇼미더머니 나오시는 분들과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노멀하신 분이 별로 없잖아. 출연자분들이. 거긴 그게 세계관이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 심사위원조차도 스윙스 이런 분들 노멀하지 않잖아 보고 있는데 이제 보고 있는데 존 리얼 포레스트 예, 들어왔어요. 그 보고 있는데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이게. 아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서는. 근데 그게 왜 힘든지 알아요? 그 과정된 세계관도 있지만 자극도 세지만 그게 왜냐면 그게 과거 시험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그 애들이 그 진짜 투철하게 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형태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거 진짜 말씀대로 과거 시험인 게 그 왕 앞에서 수백 명이 쫙 펼쳐져서 그 시 배틀하던 게 그러니까. 있어서 옛날 과거 시험인데 이걸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시와 창을 합친 힘으로 거잖아. 씹으려라. 네, 그러고 있는 거야. 보니 너무 힘든 거야. 그러고 나 리틀 포레스를 틀었어요. 네. 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같은 먹물이 생각하는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낙차에서 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프루트사팔도 그렇고 그런 굉장히 낙폭이 큰 감정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당연히 그 반대급부 요구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잘 나가는 채널들 보다 보면 의외로 별 자극 없는 채널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맞아, 일상. 예, 그냥. 예. 근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심지어 나오는 공부만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핵심은 거슬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건 거야. 어렵다. 예. 의외로. 그러니까 딱 쭉 보다가 오케이 이게 거짓말인 것도 알겠고 나랑 상관없는 것도 알겠고 뭐도 알겠는데 내가 이걸 보고선 레스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덜컥 걸리고 막 이래 버리면 이건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요즘 무슨 인절미 그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막 보고 있는 절미 짱절미 너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뭐 짱절미가 갑자기 실은 뭐 이런 게 아니었어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싫을 거 아니야. 알아도 난 보고 싶지 않거든. 이제 광견병 걸리고. 예. 짱절미 실은 뭐 그랬어. 뭐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실제 그래도 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요구가 말씀하신 대로 SNS적이다라는 네. 게 사실은 그런 느낌인 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같은 정보가 쭉 있어. 근데 이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두백수에 대한 정보가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한 30개만 골라서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의 총체를 알려면 100을 다 봐야 되잖아요. 나머지 70은 됐다 이거야. 70도 그러니까. 몇 개만 해서 약간 살짝 뭉개서 흐리게. 네. 그 맥락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뭐냐 그러면은 그 취사 선택이라는 게 그 취사 선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간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말하기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제주도에 어떤 카페가 있어요. 핫하대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근데 커피가 정말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돈 내고 마셔본 거기 커피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울 정도로. 세상에. 내가 집에서 만들었다 실패해서 버릴 것 같은 맛의 커피예요. 흙 탔나? 근데 핫해. 왜 핫하냐? 예뻐서. 인테리어가 이뻐요. 그런데 서울에 엄청 많아요, 요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제주도스러운 어떤 감성의 그거예요. 서울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근데 인스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거기서 네. 커피 맛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하지만 제주도 풍경의 이 카페는 이 무엇 뭐 그런 네. 느낌 있죠. 제가 뭐 그 말투를 잘 네. 모르지만은 뭐 이런 뭐 소확행 요즘 유행하는 이런 네. 것부터 해서 여기 이 카페 와보길 너무 다행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아까 맞아요. 박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취사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커피 맛은
좋으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해서 큰 상관없어. 왜냐?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거든. 인스타그램에 커피 맛은 올라가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효용을 정확하게 해주면 나머지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됐어 우리가 알아서 익스큐즈 해주고 스루 해줄게. 그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래버리니까 이걸 총체적인 유기적인 작품으로서 비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연결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두백순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비평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해보려고 이 영화를 봤잖아요.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를 좀 배웠으니까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영화라는 매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신뢰하고 우리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영화는 100만 가지의 요소가 100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만 개의 슬롯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각자가 유기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그러면 하면서. 그러니까 100만 점짜리 영화야. 근데 이 영화는 그러한 100만 점짜리 영화는 아니야. 그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 1000점짜리 영화인데 사람들은 그걸로 됐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영화 전공자 셋이서 이 영화를 뭔가 진심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영화로 인지하고 봤던 태도와 사람들이 이제는 영화에 딱히 기대하는 게 없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이 영화가 옛날에니까 뭐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들은 영화로 보면 왜 영화 교훈도 없어 이러잖아. 네. 교훈이라도 하나 얻으려 그죠. 그랬잖아. 뭐 그런 거 뭐 좀 더 로우한 버전으로 가면은 왜 총을 안 쏴? 이런 거 있잖아. 하다못해 뭐 돈 좀 팍팍 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액션이 없어. 네. 미국 영화는 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영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꼰대들이 알고 있는 영화나 그러니까 기존 문화예술 있잖아요. 문화예술의 그 가치 가능성에 비해서 이젠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낮추어 본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야. 기대를 하지도 않고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무언가 대단한 열정과 기량을 갖고 쳤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막 분석하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나의 BGM으로 내 그 순간 아까 말한 힐링이 됐던 레스트가 됐던 나 그걸로 기능을 했잖아. 나에게 어떤 가성비로 채워지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어떤 영화로 봤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바로 그 찬반양론이 거기서 갈린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영화 야, 내가 알고 있는 영화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폭로하고 이데올로기의 허점을 폭로하며 네.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그런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는 너무 그런 의미로 보면 기만적이지. 그렇죠. 예. 세상에 있던 진실을 다 가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예. 근데 아니야, 난 영화에 그런 거 기대 안 해. 돈 내고 들어갔는데 나 마음 편했고 재밌었어. 배우들도 예쁘고 예뻤어. 즐거웠어. 배우들 도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안 예쁜 배우가 있어서요. 혐오를 멈춰주세요. 혐오를 멈춰주세요. 외모 팩폭을 멈춰주세요. 저에게 얼평 이런 거 하지 말아주시죠. 안 예쁜 배우가 있어서요. 어쨌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는 자기가 생각한 10점까지밖에 해서 영화는 난 생각 안 하고 거기에 10점을 채워준 거고 우리는 1000만점짜리 영화를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 영화가 10점의 기능도 있지만 1000만점의 어떤 시크릿을 갖고 있었기를 원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뭐가 영화가 이래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첨예하게 그렇죠. 특히 세대가 부딪히는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얘기가 또 뛰면은 좀 죄송하긴 한데 과연 세대의 문제일까를 또 생각해 보면 아니 세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이 세대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저희는 아직 좀 젊은 편이잖아요. 굳이 죄송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 어쨌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5, 60대까지 넘어갔을 때 예를 들면 그런 문화 자체를 아예 즐기지 못했던 세대와 네. 그래도 그런 거를 조금 즐기기 시작했던 세대로 나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그 홍대 클럽 씬이 처음 생겨서 좀 날릴 때가 딱 제가 20 몇 살 그때 무렵이에요. 뭐 드럭 그래서 뭐 이제는 완전히 너무 이제 노장들이 됐지만 레전드가 되셨지 다들. 저기 뭐 그때. 크라잉넛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창 원인의 이제 발관. 올라와서 활동하고 시작할 때 너 저도 그렇게 나이 많았어?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그 언저리에서 저도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기억나는 대사 하나가 어떤 유명한 그룹의 드러머였는데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세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세팅 그때는 무슨 큰 콘서트가 아니니까 이미 세팅할 때 손님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팅하려고 마이크 테스트하려고 그냥 드럼 이거 베이스를 우두두두두 쳐봐요. 근데 갑자기 있던 사람들이 와 이러는 게 너무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연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즐기러 온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어. 거기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든 가사를 까먹든 기타를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이 생 악기 소리만 나오면 된다. 그런 그 대사가 아직도 그 말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보고 싶은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리틀 포레스트 왔는데 갑자기 혜원이가 거기 나오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 아니면 그 힐링을 받고 남자 친구를 가가지고 목을 이렇게 칼로 찌른다든지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그거는 장르가 바뀌지 재밌는데? 않는다면 우리는 재밌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이 새끼 도시락 안 처먹어? 그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갔던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너무 뻔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성공도 아니죠 사실. 네. 기껏 임용고시 뭐 그거 근데 내가 아니고. 원했던 걸 가졌으니까. 요즘에 기껏 임용고시라뇨. 아니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네. 거죠. 영화적으로 네. 실제를 떠나서 네. 영화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정말 굉장히 소소한 뭐 성공이고 그런 설정과 편의점에서 이런 뭐 이렇게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다는 게 너무 뻔하잖아 설정이. 그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걸 시나리오 썼다고 치면은 누가 써온 거를 나한테 모니터 해달라고 그랬으면은 야 이건 너무 뻔하잖아. 이건 무슨 아침 드라마야. 이건 고등학생이 지금 시나리오 써도 다 들어가는 설정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이 영화를 기획했던 PD나 감독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왜 이걸 했느냐. 만약에 이게 좋다고 해서 생각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굴이지만 이래야지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의 기대에 가장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뭐 팬시하고 멋있고 핫하지 쿨하진 않지만 이 영화의 기대가 가장 맞는다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가장 공감을 이끌 수 있다. 플랫함이 의도된 거다. 그런 종류.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저는 이게 그래도 잘하셨다고 차라리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에 이게 들어가야지 그 만약에 이런 기대를 했다면 이 영화를 완전히 에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큰일이죠. 제가 관심법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부백수님 말씀에서 전자처럼 그게 의도된 플랫함이라고 하면 이건 기획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요. 정교하게 접근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몇 년 전 대기업 영화에 지금 투자해 주시는 모 대기업의 제작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랬답니다. 어차피 감독님의 에고는 자아라고 자아. 하시죠. 자의식이라고 해서 자의식 네. 아무도 관심이 없다. 라는 말을 투자자가 직접 감독에게 했었죠. 바로 그거죠. 감독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웃기셨길래. 방금 그 드러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드럼을 치기 위해 어떤 그거가 아니라 난 드러머 너님의 정신세계 자아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지. 전륜한 너의 기술도 연습과 사실은 너의 노력은 뭐 상관없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쳐봐. 나 좀 신나게 해봐.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다. 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이 영화는 그냥 그 사유리 씨가 얘기하는 맛이 없다 있죠. 네. 정말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맛이 없다에 가까운데 예, 무맛에 가까운 영화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들 일본 영화들을 싫어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뭐 카모메 식당이라든가 안경 막 예, 많죠. 뭐 많은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엄청 옛날부터 꾸준히 만들어지던 영화라서 이렇게 어떤 장르죠? 예, 그렇죠. 익숙하기도 하고 뭐 싫지 않은데 사실은 저한테 사실 힐링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사실 영화를 보고서는 힐링이 된다라는 기분을 느낀 경험 자체가 저는 많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잘 만든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영화에서 쉬어라고 뭔가를 편안한 이미지를 제시해줬을 때 실은 그럴 거면 난 동물왕국을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화를 극장에 들어가서 힐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슬프든지 말든 상관없이 그 어떤 보고 나서 저 세계에 내가 동의가 돼서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이 애쓰는 이 등장인물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이런 장면들이 나한테 완전히 이입이 됐을 때 그때 나는 힐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힐링 영화는 사실은 후샤오시엔이라는 감독이 만든 카페 리미에르인데 자면 되니까. 네. 근데 그건 레스트지 정말로. 근데 저는 카페 리미에르 보고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영화 보고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각자 그런 힐링 영화, 자기만의 힐링 영화 이런 거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무슨 영화인지를 들어보면 또 각자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날 수 기준이 있으니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종종 본다든 저는 정말 이상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힐링이 되는 워킹 타이틀에서 만든 윈블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윈블던. 그 여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커스틴 커스틴 더스트랑 그 샘닐 아빠. 남자 배우는 요즘 마블에서 비전으로 나오시는 네. 그분이죠. 이 영화가 뭐 특별할 게 없어. 워킹 타이틀 그 중에서도 그렇게 도드라진 영화가 아니고. 아빠가 샘닐이라는 거에서 이미 네. 너무 거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윈블던이 마계 도시가 될 것 같아. 근데 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토리도 뭐 대단한 게 없는데 그리고 한물간 테니스 선수가 어떻게 운 좋게 해가지고 윈블던에서 되고 거기서 네. 엄청 잘 나가던 여자 테니스 선수인 커스틴 던스트를 만나서
뭐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는 뭐 굉장히 근데 워킹 타이틀 특유의 재기발랄함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있는데 저도 여적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꿀꿀하고 그럴 때 그걸 보면은 그 영화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커스틴 허스트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유는 나도 여전히 있어. 모르겠지만 몇 개 뭐가 있다. 나는 한 돌려보는데 한 3-4편. 하나는 존 윅. 존 윅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 정말로 이렇게 힐링이 돼. 이렇게 편해진달까? 저는 방송 소재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해서 그 비슷하게 좀 고등학교 때 잠잘 때 그때 당시 유행했던 헤비메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젠 라이스 이런 것도 말고 더 하드한 걸로 네. 그걸 들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내 그런 맥락이야. 그죠? 존 그러니까 윅을 이게 보는 게. 같은 리듬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니, 왜냐면 은근 참 네. 잘 와요. 존 윅이 그런 게, 존 윅이 주인공이, 이게 특이한 게 주인공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영화가 걱정이 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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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는 거야. 이거랑 리틀 포레스트는 진짜 비슷해. 마음 영화가 졸일 필요가 없잖아요. 영화 걱정이 없어. 얘가 지금 능력치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저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다 죽겠네. 그러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뭐 카페리미르 얘기를 시작한 게 뭐냐면은 저는 힐링물에 제가 생각할 때 힐링물의 원조가 이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힐링물의 원조가 뭘까 생각하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웹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주인공이 게임 속 주인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달빛 조각사라는 이제 되게 크게 히트한 작품들 보면은 주인공이 딱히 한다는 막 이렇게 대단한 활약은 나중에 하고 뭘 하냐면 매일매일 열심히 스탯을 쌓아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뭐 해서 뭐 하지. 근데 로빈스 크루소 보면은 고립된 곳에 떨어져 되게 절망적인 매일매일. 상황인데 저는 로빈스 크루소를 어릴 때 너무 좋아해서 중간 부분에 뭘 보냐면 오늘은 건포도를 몇 개 만들어서 먹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뭐라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일상물이네. 그렇죠. 자기의 일상을 자기 힘으로 꾸려 나가서 그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근데 그 세계가 보는 내가 동의가 됐고 되게 좋아. 저 세계관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저기에 내가 몰입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세계관에 동의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 윌슨이 나오는 영화가 뭐지? 캐스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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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되게 막장 드라마지 사실은. 그러니까 윌슨으로 치면은 네. 캐스터웨이로 치면은 그러니까 배구공이 이렇게 예뻐 보일 리가 없어. 뭐 이런 제목으로 탈색시켜서 네. 일상물로. 그게 사실 로빈스 크루소나 캐스터웨이가 사실은 고립된 외로움과 탈출하고 싶은 절실함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찢어져 버린 관계를 복원하는 요가 드라마의 핵심인데 제가 어릴 때 로빈스 크루소를 볼 때 내가 반응했던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나는 고립된 외로움이나 탈출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낯선 세계에서 자기 삶을 일구어 나가는 요 과정 자체 일상으로 있잖아. 만들어가는 근데 과정. 요 부분이 사실은 리틀 포레스트 원작에서도 나는 비슷하게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힐링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세계들, 내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세계들, 내가 하는 만큼 나한테 주는 세계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리틀 포레스트의 그런 면에서 제가 원작에서 일본판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장면이 그게 아마 무슨 인터넷에서 짤방으로 만든 것도 제가 봤어요. 뭐냐 그러면 거기서 오리를 새끼를 키워가지고 이게 너무 귀엽게 나와요. 새끼들이 막 오리들이 막 이렇게 끼어다니고 너무 귀여워하다가 걔네가 이제 크면은 직접 그걸 목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던 그 말대로 그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얘네를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해서 사랑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사랑스럽게 먹는 자체가 거죠.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 일종의 그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 나 같으면 감독이 찍을 때 이러면은 이걸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오리한테 잘못하면 그렇죠. 순식간에 장르 장난 영화가 되는 거기 바뀌었는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엣지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드라마가 갖고 있는, 왜냐면 여자 주인공이 단순히 그 무슨 밥 짓는 기계가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떤 고민 속에서 지금 일상에 묵묵하게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 고민을 계속 지금 뭐랄까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네. 도륙 장면이 굉장히 엣지 있게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 기준에는 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가 그닥 좋은 힐링물이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안 드는 이유가 보면 김태리 씨가 그 회원이 자기가 밥을 해먹기 위해 차곡차곡 스탯을 쌓아나가는 네. 그 과정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다 생략돼 있어요. 없죠. 그 이미 일상을 만렙이죠. 그렇죠. 일상을 영위하는 그렇다 막 고단하게 막 예를 들어 늑대아이의 그 어머니가 시골에 자려는 것처럼 막 고생하는 걸 넣으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갔더니 뭘 가져오고 이렇게 했더니 뭘 구했고 이렇게 구한 재료를 이렇게 했어라는 요 과정이 생략돼 있고 결과만 계속 나오는 거야. 결과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히 저한테는 힐된다는 느낌이었고 그냥 좋은 그림이 나열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요새
그런 식으로 나오는 유튜브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런 중간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니까 한 네. 15분짜리에 네. 그냥 밭에 가서 뽑아오고 그러니까 닭이 있으면 다리 까르륵 하면은 그 닭이 이제 그 금세 털도 뽑혀서 네. 그대로 바로바로 음식하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그냥 중간에 회원이 네. 굳이 은숙과 재하의 그 사이에 껴서 꼬리를 치는 끼 모습. 부리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런 건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공이 뭐든지 여지를 남겨놓는 거야. 아니 그렇지. 남자친구한테도 남겨놓고 근데 게다가 남자친구 입장에선 내가 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임용고시 붙었다고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면 이럴 일인가. 이때까지 나랑 아니, 사귄 건 뭐야. 나는 영화 보면서 제일 했던 장면이 다슬기 잡으러 가는데 다슬기 가는 장면 그 한밤중에 강가에 다슬기 잡으러 가는 거는 저 이제 영월에서 그 캠핑장 하는 네. 친구 때문에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네. 그러고 그 가면은 다슬기 잡는 곳에 보면 이제 그 동네 분들도 이미 와 있어. 1kg에 그쵸. 몇만 원 이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고 네. 그 가면은 거기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고 거기 항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크닉 준비를 한 상태로 그렇죠. 다슬기를 잡으러 간 거야. 그 남자 재하와 재하와 함께. 그 단둘이. 네. 근데 그 나중에 재하를 은숙이가 눈치 나중에 없이 술 가져오죠. 그렇죠. 그 딱 보고서는 이 대표님 말씀하신 네. 대로 이거 좀 과한데 이거 이래놓고 오해 안 하기도 좀 힘들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연출자의 의도는 이 정도로 스스럼 없는 친구 사이다라고 그렇죠. 보여주고 싶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늙은 아재 할제 그 아줌마 아저씨들 눈으로는 꼬리치는 거고 그 모든 맥락들이 다 불편하다고.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스킨십이 과하네. 근데 네. 조금 저도 거슬리는 장면이 있는데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거슬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네. 사실 원래는 판에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할 얘기 없다고 했더니 벌써 이렇게 지금 한 떠들었어. 시간을 지금 영화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 할 얘기 없는 게 지금 이 정도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리틀 포레스트가 힐링 영화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그 일본판과 한국판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좀 더 요약해 보자면 누군가에겐 영화가 굳이 그런 대단한 매체가 아닐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네. 의미를 가진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랑 원래는 다음 영화를 엮으려고 그랬는데 떠들다 보니 뭐 할 얘기 없다도 이 영화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지나가자 해놓고 1시간을 했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매조지를 하고 다음 편으로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몇 시까지 녹음해야 돼? 모릅니다. 녹음 그때까지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몰라. 대마시아는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자 일단 그럼 빨리 급하게 네. 자 이때 수고해 주신 두백수님 감사합니다. 열변을 토해 주신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저 이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